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죄, 사기 집단은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지금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고요. 여기에 요약본이 와 있습니다. 그 로펌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오늘 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 쪽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도 좀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데요. 예.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일단락되고 나서 법적 조치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반드시 들어가니까요.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아닌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바로잡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히 이야기 드립니다. 자, 어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고소 고발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이 얘기가 어제 있었는데 하루 지나 오늘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고소 고발 오늘 중으로 접수합니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준우 의원. 사실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 그동안 이 명태균 씨 관련된 고소권 고발권에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입장. 지금 시간쯤에 아마 접수가 되지 않았을까. 아직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만 접수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중으로 한다 그랬으니까요. 왜 전격적으로 고소 고발을 접수하겠다라고 밝힌 걸까요? 네, 일단 의혹이 나오면요. 무대응 전략이 먹히는 상황일 때와 먹히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무대응 전략이 먹힐 때는요. 후속 의혹이 제기가 안 되면은 그때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죠. 예. 근데 만약 후속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면요. 그때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실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의 녹취라든가 주변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의혹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 이거를 방치할 경우 지금 한동훈 대표와 마찬가지인데요. 초기에 대응하시고 방치하자니까 오히려 더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오 시장도 이걸 지금이라도 대응을 해야만 이거에 대한 국민들이 오해를 풀 수 있을 거고 또 더군다나 오 시장은 지금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대선 주자 나갔을 경우에 어떤 리스크, 본인에 대한 리스크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우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쯤 저런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적당한 때라고 판단하시면 적당한 됩니까? 때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해외에 원래 일정 출장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출장권 갖고 약간 뭐 간내 만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출장 가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오늘 서울시에 제가 알아보니까는 4일날 출장 간다 하는데 원래 안 간다고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원래 안 간다고 이제 했을 때는 이게 지금 5일날부터 코레일에 파업을 하는데 예. 시민들이 이게 서울 지하철 공사가 파업하는 걸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죠. 예.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혹시나 노조의 어떤 교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시장이 공석 상황에서 해외에 있어서 비어 있는 상태가 있으면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 그럼 같습니다. 실장 가기 전에 고소 고발 뭔가를 약간 조치를 취하고 가겠다라는 걸 밝힌 셈이네요, 오늘. 그렇죠. 예. 성추인 부의장. 예.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소 고발 접수하겠다는 얘기 오늘 기자 앞에 설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서울시장으로서 송사에 엮이게 되면 예. 서울시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서울 시민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참아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단계가 온 거죠. 왜냐면 오세훈 시장의 그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그 김한정 회장 예. 그분의 그 금전 거래 3,300만 원을 미래한국 연구소에 보낸 게 지금 드러났고 예. 그분이 또 그 오세훈 시장이 나를 명태균 씨 만나라고 했다라는 그 녹취도 나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뭔가 밝혀줘야죠. 그리고 그 지금 허위 사실로 지금 고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명태균 씨, 뭐 강영 씨 이런 분들이 뭐 오세훈 시장이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밝혀낼 필요가 없고
그분들이 우리가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게 그 명태균 씨가 그러면은 혹시나 본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 황금폰의 존재 예. 그거를 꺼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왜냐면 또 하나의 송사가 지금 걸린 거기 때문에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난 허위 사실 아니다 이거 봐라라면서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또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오늘 고소고발하겠다면서 명태균 씨, 뭐 강혜경 씨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여러 명이요. 예, 여러 명인데 그 민주당에 있는 그 패널을 한 명 갑자기 껴넣었거든요. 근데 패널의 입장들은 대부분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이거는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의견 전달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패널을 고소한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과연 그게 뭐 적당한 처사인가? 저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하면서 좀 밝혀내는 것이 당연히 뭐 보수 진영을 데리고 넘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예. 그 과정에 야당의 그 패널을 넣었다? 저는 이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명태균 씨가 과거에 남겼던 그 녹취들 거기에 여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름들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요새 공개가 되면서 그다음에 당사자들은 반박하는 모습.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상황 설명을 합니다. 본인과 관련된 거죠. 보겠습니다. 명태균 논란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와 직접 접촉이나 전화 통화 녹음은 왜 나오지 않을까? 내가 정치 브로커는 상대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정치윤부이죠. 이 반응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보수 국민의힘 쪽의 중진 원로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걸 저렇게 뿌듯하게 이야기할 상황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언급되지만 나는 없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요. 녹음에 내 이름 나옵니까? 지금 이거예요. 거의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유력 정치인들이 다 거론되면서 지금 곤란한 상황이면은 뭔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지 아니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원로 정치인으로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 봐라 나는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당당하다 나 홍준표 지켜봐 주십시오 약간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이 상황에서 저게 적절한 발언인가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모든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 녹취록에 나오고 있죠. 근데 예. 딱 두 명 한동훈 대표랑 홍준표 시장만 안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지금. 때문에 뭐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때 정치를 시작하기 늦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오랜 기간 정치를 했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걸로 이번 계기로 인해서 본인의 뭔가 청렴함을 좀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 모습을 보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좀 부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오늘 홍준표 시장이 이제 본인 관련 글을 올린 거예요. 나는 녹음에 이런 거 이름 거론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오세훈 시장과 다르다. 오 시장과 다르다. 아 그걸 염두에 뒀다고 그거를, 보십니까 지금? 참지 못하신 것 같아요. 나는 오 시장이 여러 의혹을 받고 있지만 나는 다르다. 사실 그 말씀 안 하셔도 주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 같은데 예. 본인이 이제 그걸 참지 않으시고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 이제 당의 중진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수록 좀 이제 중재라든가 당의 결속력 다지는 이런 메시지를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 이제 경쟁 잠재적 이제 대선 경쟁 주자가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을 좀 마치 이용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준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여기 뭐 하단 자막으로 나오죠. 홍준표 대구시장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저격수였다. 날 공격하면 10배 반격한다. 이렇게까지도 반응이 좀 나왔는데. 네, 자기 입으로 저 말씀을 남들도 이제 저런 생각하실 겁니다. 예. 실제로 옛날에 검사 시절에도 예, 이제 예. 잘 하셨었고 또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격수로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죠. 근데 본인 입으로 좀 말하기 조금 민망한 거를 자신감 있게 하시는 홍준표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준우 위원의 분석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계속 어떤 공세 대상이 되고 오늘 뭐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들 앞에 설명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의식해서 나는 그 녹음 내용, 녹취 내용이 없잖아요. 이름이 이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강조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성시윤 부의장이 잠시 언급했어요. 이 명태균 씨의 이 황금폰이 과연 있는 건지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명확한 건 아직 검찰이 그걸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오늘 뭐 이 명태균 씨 이제 기소 얘기까지 나오고 오늘 기소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입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이 황금폰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검찰이 아니고 다른 데 제출할 수 있다? 있다면 정리 좀 해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단서로 꼽히는 황금폰이에요. 이른바 황금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변호인은 명태균 씨 변호인은 명 씨가 가지고 있다면 국민 앞 그래 뭐 아까 재판부 얘기 뭐 그다음에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명태균 씨 오늘 기소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준우 의원 국민 이 땅의 국민 앞에 뭐 재판부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다소도 당혹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명태균 씨가요 이 건으로 이제 검찰에 불려갈 입장이 됐을 때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거를 본인이 모든 거 안고 가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같은 걸 증거 다 태우겠다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핸드폰은 내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말로 전략적 모성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아까 뭐 보도도 했지만 처남이 또 처남에게 세 개의 휴대전화를 주면서 이제 없애라고 했었고 예. 또 마창대교에 가서 실제로 그걸 버렸다 그런 진술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사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요 본인도 아마 자신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본인을 구해줄 증거가 될지 아니면 지금은 약간 공방이 있는 상호 이제 증거가 없이 주장과 해석이 있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 명백한 입증 자료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뭐 선거 전략에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식으로 허풍을 떨어서라도 변호사와 상의 논의해서 이런 식으로 내 핸드폰을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을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허풍을 떨어서 예전에 가졌던 버릇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영업할 때 예.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친하다라고 허풍을 떨고 과실했던 그런 부분을 역시 재판에서도 여전히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요 말씀하시는 동안 명태균 씨 구속 상태인데요. 입장이 알려졌어요.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 특검 얘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 대한 약간의 뭐 불신 표시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 포함해서 송치훈 부의장 네. 이른바 이 황금폰 국민 이 땅의 국민 아니면 민주당에게 제출한다. 검찰에는 제출 안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민주당이 제출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냥 민주당에 정말 주고 싶어서 하는 발언이 아니라 예. 이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나 정말 안 구해줄 거냐? 나 정말 불어? 나 진짜 안 구해주면은 나 진짜 다 불 거야라는 메시지를. 황금폰 민주당으로 가. 그렇죠. 이 이렇게 얘기를 협박을 한 거죠 일종의. 나 진짜 다 이거 내 갖고 있는 거 다 불어도 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지. 이걸 검찰에 제출할까 민주당에 제출할까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차원은 아닌 거라고 그럼 보고요. 압박성 발언이 있는 압박성 거니까. 발언인 걸 보이죠. 지금 사실상 지금 검찰이 거의 옥죄고 있고 지금 예. 뭐 구속 상황에서 지금 뭐 기소까지 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갑자기 하자는 것도 좀 시간을 끌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검찰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특검으로 가는 시간이 또 그렇죠. 이게 벌어질 뭐 거고. 바로 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런 메시지를 던지겠죠. 방금 뭐 나 민주당이 진짜 줘 이런 식으로 또 협박성을 메시지를 던지면서 예. 뭐 좀 권력을 갖고 있는 뭐 본인이 누구에게 뭐 예. 하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안 도와줄 거야 끝까지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렇게 명태균 씨가 저렇게 초조해진 상황으로 봤을 때 검찰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그 명태균 씨의 죄를 입증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명태균 씨가 사실 검찰에 처음 나갈 때 그 핸드폰 본인은 다 폐기했다라고 말했지만 예. 지금 변호사 측에서 계속 처음에는 이제 NCND 그 긍정도 부정도 안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뭔가 거의 있을 법한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다면 굳이 그렇죠. 뭐 그걸 설명을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거의 있는 있다면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핵심 증거인 이 핸드폰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예. 다행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 오늘 뭐 기소 예정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 뭐 특검 얘기를 꺼냈다고 하지요. 자, 이 정도 내용이 오늘 좀 알려졌고요.